요즘 신문 보시다가 안경 어디 갔지? 하신 적 있으시죠? 분명 방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새 달라진 내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부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돼요. 침침했던 눈도 맑아지고 나왔던 배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추하면 우리한테 너무나 친근한 채소죠. 부침개 해먹고, 무침 해먹고, 겉절이 담그고요. 그런데 부추가 그냥 맛있기만 한 채소가 아니에요. 예로부터 특별한 약초로 여겨져 왔어요.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기양초라고 부르는데 기운을 북돋아주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또 구체라고도 하는데 오래 먹으면 오래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괜히 부추를 건강식품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죠? 여름에도 양말 신어야 하고 겨울엔 핫팩이 필수이신 분들요.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속부터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눈 건강과 뱃살 고민,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부추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정말 흔한 그 재료를 더해야 해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그냥 후라이로만 드시면 계란이 가진 좋은 점의 절반도 못 누리시는 거예요. 부추와 계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은 특히 침침한 눈과 나온 배, 이 두 가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요즘 신문 보실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시죠? 스마트폰으로 자식들이 보낸 사진 보려고 하면 손이 자꾸만 멀어지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요. 이 황반이 바로 우리가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에요. 책을 읽을 때, TV를 볼 때, 사람 얼굴을 볼 때 모두 이 황반이 제 역할을 해줘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많이 보는 시대에는 더 빨리 손상돼요.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황반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몸이 이걸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복구 능력이 떨어져요. 황반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해요. 오늘 좀 피곤한가? 싶을 정도로 글씨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예요. 그냥 넘어가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신문 보실 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안 보이고 뭉개져 보이기 시작해요. TV 자막도 마찬가지예요. 더 진행되면 직선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 중심 부분이 검게 가려져 보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에요. 황반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이 황반변성이에요. 백내장은 수술하면 나아지는데 황반변성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럼 이 황반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루테인이에요. 루테인은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해로운 빛, 특히 청색광이나 자외선 같은 걸 걸러주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해요. 마치 선글라스처럼요. 그래서 루테인을 눈의 선글라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요량은 많아지는데 섭취량은 오히려 줄어들죠. 요즘 TV 광고 보시면 루테인 영양제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눈에 좋다고 해서 루테인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계란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왜 계란이 영양제보다 나을까요?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돼요. 영양제는 루테인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 루테인이 지방과 자연스럽게 섞여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예요.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합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같은 양의 루테인을 영양제로 먹었을 때와 계란으로 먹었을 때를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계란으로 먹었을 때 혈중 루테인 농도가 3배나 더 높게 나타났대요. 그만큼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거죠.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약 2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루테인 섭취량이 6mg에서 10mg이에요. 계산해보면 계란 2개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부추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돼요. 부추에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E도 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예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야간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혹시 밤에 운전하실 때 앞이 잘 안 보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지면 운전하기가 불안하신 분들요. 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이 느린 분들도 계시죠. 영화관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앞이 안 보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다 비타민 A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비타민 E는 우리 눈의 망막에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로놉신은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중요해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로놉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야맹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계란의 루테인과 부추의 비타민 E가 만나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비타민 E가 루테인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게다가 부추를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의 흡수도 극대화돼요. 비타민 E도 루테인처럼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부추 계란 볶음이 눈 건강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2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요즘 신문 볼 때 돋보기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돋보기 써도 글자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TV 자막도 잘 안 보인다고요. 걱정이 되셔서 안과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루테인 영양제를 권하셨는데 이분이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추 계란 볶음을 추천해 드렸죠. 매일 아침 부추 계란 볶음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2주차에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대요. 신문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더래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으셨는데 3주차에는 확실히 느껴지셨대요. 6주 후에 다시 안과 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황반 색소 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이분이 부추 계란 볶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좋은 방법이네요. 계속 드세요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3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보실 수 있게 되셨대요. TV 자막도 잘 보이고 스마트폰도 편하게 보신다고 하세요. 물론 시력이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개선된 건 느끼신다고 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눈 상태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거든요. 지금 눈이 괜찮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해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하루 종일 우리 눈을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출근하실 때, 신문 보실 때, TV 보실 때 하루 종일 눈이 보호받는 거예요. 저녁에 드시면 안 되냐고요? 저녁에 드셔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녁에는 곧 자잖아요. 잠잘 때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호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조리 방법이 중요해요. 반드시 기름에 볶아 드세요. 삶거나 찌는 것보다 볶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루테인과 비타민 E가 모두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있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금상첨화예요. 세 번째, 부추의 뿌리 부분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부추의 하얀 뿌리 부분을 지저분해 보인다고 잘라서 버리시는데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부추 뿌리에는 잎보다 영양소가 4배나 더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뿌리에 집중되어 있고요. 뿌리가 질기다고요? 겉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잘게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넣으시면 식감도 괜찮고 영양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커피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먹고 바로 커피 드시잖아요. 모닝커피에 토스트, 계란 프라이, 낭만 있고 좋죠. 저도 그 조합 좋아해요. 하지만 건강만 생각한다면 시간 차이를 두는 게 좋아요. 커피나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철분, 그리고 일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기껏 좋은 음식 먹었는데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계란 드시고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하나의 큰 고민, 뱃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것도 정말 속상하시죠? 거울 보실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을 입어도 마음에 안 들고 바지 단추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 내장 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지방이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의 위험이 높아져요. 나이가 들면 왜 뱃살이 찔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고 이런 데 쓰이는 에너지죠. 20대 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칼로리가 쑥쑥 소모돼요. 밤새 먹고 마셔도 다음 날이면 금방 빠지고요. 그런데 30대부터는 매년 1%씩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1%밖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대 때 하루에 1500칼로리를 기초 대사로 소모했다고 해봐요. 50대가 되면 거의 20%가 줄어서 1200칼로리밖에 소모 안 해요. 그런데 먹는 양은 20대 때랑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남는 300칼로리가 고스란히 몸에 쌓여요. 한 달이면 9000칼로리예요. 지방 1kg이 약 7000칼로리니까
한 달에 1kg 이상씩 찌는 거예요. 1년이면 12kg이에요. 무섭죠? 그럼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식습관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먹던 만큼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게다가 나이 들면 활동량도 줄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주로 앉아서 TV 보고 누워서 쉬고 그러시죠. 그러니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 대사량을 올리면 돼요.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육을 늘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에요. 근육이 1kg만 늘어도 하루 기초 대사량이 50칼로리 정도 올라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1500칼로리, 1년이면 18,000칼로리예요. 지방으로 환산하면 2.5kg이에요. 운동 안 해도 근육만 유지하면 그만큼 살이 덜 찌는 거죠. 체온도 중요해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기초 대사량이 12%에서 15%나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몸이 따뜻하면 그만큼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부추가 다시 등장해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데워줘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온중산안이라고 해요.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부추 드시면 정말 효과 보세요. 처음에는 모르시는데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덜 차갑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특히 좋아요. 알리신은 부추의 독특한 향을 내는 성분인데요. 마늘이나 양파에도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과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돼요. 그럼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또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칼로리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변비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변비가 있으면 아랫배가 볼록 나오고 몸이 무겁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우울해져요. 부추를 드시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거든요. 그럼 변비가 해결되고 아랫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독소도 잘 배출되니까 피부도 맑아지고요. 여기에 계란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돼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대까지는 근육이 잘 유지되다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근육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줄면 소모하는 칼로리도 줄어요. 그럼 똑같이 먹어도 남는 칼로리가 생기고 그게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둘째,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져요. 계단 좀 올라갔다고 숨이 차고 장 보고 오면 녹초가 되고요. 근육이 힘을 내야 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셋째,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쉬워요. 근육이 있으면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근육이 없으면 충격이 바로 뼈로 전달돼요. 게다가 나이 들면 뼈도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정말 심각해요. 수술해야 하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합병증도 생기고요.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계란만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없어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g이에요. 60kg이신 분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10개를 먹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 식품들과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계란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한 판에 5,000원에서 7,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조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고요. 고기나 생선은 비싸고 조리하기도 번거로운데 계란은 정말 간편해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계란은 포만감이 오래 가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과 빵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는데도 계란을 먹은 그룹이 점심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고 간식도 덜 먹었대요. 심지어 점심도 덜 먹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부추 계란 볶음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간식 생각도 안 나고요. 힘들게 참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픈 거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요. 이게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는 오래 못 가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게 진짜 다이어트예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동물 실험에서 알리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실제로 55세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하시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일단 식단부터 바꾸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부추 계란 볶음을 드시기 시작하셨죠. 점심은 회사에서 주는 대로 드시고 저녁은 조금 줄이셨어요. 특별히 운동은 안 하셨는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이 정도만 하셨대요. 3개월 후에 다시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내장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체중은 3kg 정도 빠졌고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대요. 바지가 헐렁해져서 허리띠 구멍을 한 칸 더 조였다고 하세요. 더 놀라운 건 혈압이랑 혈당 수치도 좋아졌대요. 원래 고혈압 전 단계였는데 정상으로 돌아왔고 공복 혈당도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뭐 하셨어요? 약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이분이 부추 계란 볶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계속하세요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허리둘레가 처음보다 8cm나 줄었다고 해요. 몸도 가볍고 체력도 좋아지고 뭔가 젊어진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물론 이분도 완전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핵심은 아침 식단이었다고 하세요. 아침을 제대로 먹으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래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하루에 계란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예전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계란을 2~3개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어요.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레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란을 적당히 먹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모두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드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간단해요. 부추와 계란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특급 비법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부추가 여러 종류 있어요. 잎이 넓고 크고 예쁜 부추가 있고 잎이 가늘고 작은 부추가 있어요. 보통은 크고 예쁜 거 골라오시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양도 많아 보이고요. 그런데 잎이 가늘고 힘이 있는 부추를 고르세요. 이걸 재래종 부추 또는 조선 부추라고 하는데요. 이 부추가 향도 진하고 약효가 훨씬 뛰어나요. 잎이 넓고 큰 부추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개량한 품종이라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재래종 부추는 톡 쏘는 향이 강하고 맛이 진해요. 이 향이 바로 알리신이에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계량종은 향이 연하고 순한 대신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부추 고르실 때 예쁘고 큰 것보다 작고 가느다란 것을 선택하세요. 향을 맡아보시면 더 확실해요. 톡 쏘는 향이 강한 게 좋은 부추예요.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고 힘이 있는 걸 고르세요. 신선한 부추는 잎이 쫑쫑하게 서 있어요. 부추를 샀으면 이제 씻어야 하는데요. 부추 잎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농약인가 싶어서 박박 씻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농약 아니에요. 부추가 자라면서 만들어낸 천연 당분이에요. 달고 맛있는 부추라는 증거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부추 씻을 때는 식초 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세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식초물이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이나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줘요. 베이킹 소다를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털어주세요. 키친타월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기가 있으면 볶을 때 기름이 튀거든요. 화상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물기는 꼭 제거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추 손질할 때 하얀 뿌리 부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뿌리 부분을 지저분해 보이고 질겨 보여서 잘라서 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부추 뿌리에는 잎보다 영양소가 무려 4배나 더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알리신 성분이 뿌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약효가 가장 뛰어난 부분이에요. 그동안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뿌리 부분은 겉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통째로 사용하세요. 흙이 묻어 있으면 칫솔로 문질러서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뿌리가 질기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잘게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넣으면 식감도 괜찮고 영양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얇게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씹을 때 질긴 느낌이 덜해요. 지금부터는 부추 뿌리 꼭 챙겨 드세요. 이것만 해도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갈게요. 팬을 달구고 올리브유를 두르세요. 올리브유를 왜 쓰냐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루테인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도 도와줘요. 올리브유가 없으시면 들기름을 쓰셔도 좋아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참기름은 향이 너무 강해서 부추 향을 가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살짝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계란을 그릇에 깨서 풀어주세요. 젓가락으로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풀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저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살살 저어주세요. 여기서 소금 대신 새우젓을 넣어보세요. 새우젓이요? 하고 깜짝 놀라셨죠? 새우젓과 계란은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새우젓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계란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새우젓을 넣으면 그런 걱정이 없어요. 소화가 훨씬 잘 돼요. 게다가 새우젓 특유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맛도 훨씬 좋아요. 굴소스나 액젓보다 새우젓이 계란이랑 잘 어울려요. 다진 새우젓을 반 숟가락 정도만 넣으세요. 새우젓에 이미 간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소금은 넣지 마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새우젓이 없으시면 멸치 액젓을 넣으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소금을 넣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새우젓을 한번 써보세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여기서 치매 예방 효과를 10배로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강황가루를 한 꼬집 넣어보세요. 강황가루 없으시면 카레가루도 괜찮아요. 카레의 노란색이 바로 강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강황을 자주 섭취하는 인도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밝혀졌어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적다는 거예요. 강황을 넣으면 색깔도 노릇노릇 예뻐지고 염증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예요. 관절이 아프시거나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강황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풀어놓은 계란을 달궈진 팬에 넣으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계란이 익기 시작할 거예요.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스크램블드 에그 만들듯이 저어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밀었다가 반대쪽으로 밀었다가 하면서 덩어리가 생기도록 볶아주세요. 계란이 80% 정도 익으면 불을 끄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80% 정도 익었을 때 불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열로 나머지가 있거든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불에 두면 계란이 퍽퍽해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80%에서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나서 부추를 넣는 거예요. 부추를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져요. 부추의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을 살리려면 잔열에 살짝만 익혀야 해요. 잔열에 10초 정도만 섞어주시면 부추가 살짝 숨이 죽으면서 아삭한 식감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계란의 따뜻한 온도로 부추가 적당히 익는 거예요. 너무 오래 섞으면 부추가 물러지니까 10초 정도만 섞으세요. 마지막으로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정말 한 방울이면 돼요. 많이 넣으면 시큼해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식초가 피로 회복을 돕는 구연산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줘요. 또 새우젓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식초 한 방울이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면 부추 계란 볶음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요리에 으깬 호두나 통깨를 뿌려 드시면 더 좋아요.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호두는 생김새도 뇌를 닮았잖아요.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더해지고 일석이조예요. 통깨를 뿌려 드셔도 좋고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 드셔도 좋아요. 견과류는 뇌 건강에 정말 좋으니까 어떤 것이든 뿌려 드시면 좋아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한 숟가락 정도만 적당히 뿌려 드세요. 부추를 많이 사셨는데 다 못 드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추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해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2, 3일 만에 시들어 버려요. 남은 부추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털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기가 있으면 냉동했을 때 얼음이 생겨서 질이 떨어져요.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두면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끼분씩 나눠서 냉동하시면 더 편해요. 쓸 때마다 필요한 양만 꺼내시면 되니까요. 냉동 보관한 부추는 해동하지 않고 얼린 채로 바로 요리에 넣으시면 돼요.
해동하면 물이 나와서 질퍽해지거든요. 얼린 채로 바로 팬에 넣으시면 돼요. 라면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줌 넣으시면 영양도 업그레이드 되고 맛도 시원해져요. 찌개나 국 끓일 때 넣으셔도 좋고요. 부추전이나 부추무침을 해 드셔도 맛있어요. 부추전은 바삭하게 부쳐서 막걸리 안주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오늘은 부추와 계란으로 눈 건강과 뱃살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부추와 계란에는 더 놀라운 효능들이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기억력, 그리고 계단만 올라가도 힘든 체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족들 챙기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잘 버텨줬다. 그리고 꼭 이 말도 덧붙여 주세요. 건강해지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지금의 내가 참 멋지다. 충분히 아름답다. 건강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추 계란 볶음 하나로 내 몸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